안녕하세요. 연합반다. 소파이 2분기 어닝 예상을 좀 몇 가지 자료로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지금 X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왈가왈부 하더라고요. 지금 홈페이지 방문자 숫자가 2달 연속으로 줄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가끔씩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하는 경우는 많은데, 이게 2달 연속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들 뭐 많이 매출이 줄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, 일단 제 예상은 지금 현재 보면은 요거 위에 부분은 이제 그 대출 그 건수고요. 건수는 이제 항상 늘었어요. 줄은 적이 없고, 여기 한 번 있었죠. 갈릴레오가 23년 1분기에 한 번 줄었었고, 근데 이제 주택, 이제 제가 지난 분기에는 주택이 좀 줄을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거의 비슷한데 조금 올랐죠. 그다음에 개인 대출 그 부분도 줄이지 않은 거, 요거 이대로 갈까? 지금 전체 금액에서 왜 올해 24년 전체를 그 23년에 90에서 95% 정도 수준으로 대출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하고,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이 과거에 공격당했던 부분을 좀 반대로,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이제 리세션 기미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해놓고, 그래서 실제 조정을 23년 마지막 분기에 이제 그 대출 좀 조정하고, 올해는 대출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,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은 이어지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을 확장시킬 것이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또 그 부분이 공격당해요. 이래도 공격당하고 저래도 공격당하고. 그렇다면 저는 노토가, 그리고 소파이가 어떻게 어떤 방향을 나가는지 그 부분에 지금 저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1분기 때 제가 그 작년까지 바라왔던 대출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을 같이 1분기부터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죠. 테크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 수익이, 특히 금융 서비스 수익에 저는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잖아요. 테크 플랫폼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지난 분기는 역성장을 했어요. 근데 이번 분기는 좀 성장을 좀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, 왜냐면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테크 플랫폼은 2분기가 항상 가장 좋았고요.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부분은 1, 2, 3분기가 대체적으로 좋았는데, 그 중에서 2분기가 좀 2등 정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. 근데 금융 서비스 부분은 그 문제없이 계속 커 나갈 거라고 지금 노토도 얘기했고,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때 이제 결론을 이제 좀 보면, 이거 데이터는 이렇게 좀 눈으로 보시고, 어쨌든 금융 서비스 수익은 역성장이 없었고, 지금 결론은 보면 신규 대출 총액이 작년에 174억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1분기에 43억을 했단 말이에요. 생각보다 저는 40억 뭐 요 정도나 그 아래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1분기의 특성도 있고. 근데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요번 분기에는 오히려 지금 저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약간 보수적으로 요번에는 좀 예상을 잡았거든요. 그래서 남은 게 131억 중에 나누면, 똑같이 나누면은 그냥 40몇 억? 43억?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근데 지금 2분기가 왜 제일 적게 저는 잡았냐고 하면, 아직도 금리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지고 있고, 지금 그 뭐 CM이나 이런 데이터 보면은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. 실제 그 지금 최근에 파월의 발언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그 일자리 부분으로만으로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.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다가 후에는 좀 꺼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천천히 좀 안정적으로 되는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아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좀 주가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고, 근데 만약에 급작스러운 그 일자리로 인한 그 금리 인하가 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잠깐 튀어 올랐다가 좀 그 단기적으로 아주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지 하는 것이고, 그래서 저는 지금 주택은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 일은 없고 그냥 조금 더 괜찮다, 뭐 3.5. 그다음에 이제 개인 대출은 좀 줄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지금 그 법원에서 또 바이든의 그 정책, 그 최근에 이제 소소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 또 제동을 건 것도 있고, 그래서 뭐 8억에서 9억 정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어쨌든 총액은 한 41억,
지난 분기보다는 역성장, 그리고 작년 동분기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억 역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, 이대로 나온다면 또 그게 공격당할 부분이 되겠지만 대체 왜 다른 부분이 성장하는 거는 안 봐주는지. 어쨌든 그 테크 부분은 좀 요번에 2분기니까 제일 좀 많이 한 9점 몇 억에서 지금 1.1억 정도로 좀 많이 성장을 할 거로 보여지고, 금융 서비스 부분은 1.6억 정도 될 것 같아 보여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융 서비스는 수익 부분에서, 순익 부분에서 좀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 3분기가 제일 그 괜찮을 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초창기 얘기들이 있었죠. 어쨌든 회원수도 지금 현재가 810만 명 정도 되는데, 이번 분기가 저는 900만 정도를 찍지 않을까. 지금까지 최고가 지금 0. 그러니까 76만 명이 지금 제일 많이 늘은 거였거든요. 현재까지 제일 많이 늘은 게. 근데 이번에는 잘하면 한 8, 90만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라기보다 그 노토의 말에서도 중간중간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그 X나 이런 거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. 회원수 자체는 대출은 줄일지라도 회원수 자체는 좀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EPS는 지금 요번 분기까지는 한 0.02 정도에서 조금 올라간 정도, 0.03 정도. 그래서 저는 다음 분기가 어쨌든 EPS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외에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좀 제가 기사를 다루지 못했던 거, 뭐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전 마소의 그 세계 금융 서비스 기업 부사장 출신인 분이 선정이 됐고, 그 다음에 어제 그 노토엠이 CNBC 출연해가지고 한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일단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또 이 부분이더라고요. 25년에 금리 인하가 몇 차례 되고 난 다음에 소파이가 엄청 기대된다. 저는 실제 기대가 되거든요. 왜냐면 올해 뭐 초에서 지금 바뀌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엄청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그 한 번 정도로 지금 다들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, 지금 그래도 그것도 기대가 되거든요. 근데 25년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, 사람들 반응은 25년? 24년은 기대가 안 되고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. 현재 그런 댓글들이 좀 있고. 근데 어쨌든 올해도 그 금리 인하가 만약에 한두 번 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여력은,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파이는 내실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할 상황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. 그게 중요한 건데, 여론은 그렇지가 않죠. 특히 기관들.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거는 제가 그 가끔가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, 또는 이제 쇼커버링 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쇼커버링 나오면서 크게 올라갔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, 그거보다 이제 전체 그 지금 분위기가 작년 그 말부터 올해 초까지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이런 그 소파이 같은 금리 민감주들이 툭툭 튀어 올랐을 때가 있었죠. 거래량도 많고. 근데 지금 이제 그 희망이 점점 꺾이면서 거래량도 평균적으로 엄청, 요번 분기가 제일 낮았어요. 아까 요번 한 달이, 최근 한 달이 제일 낮았는데, 다행히 어제 엊그제 약간 평균 정도를 회복한 거, 거래량이. 그래서 공매도는 근데 또 지금 18% 후반으로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많은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요번 분기가 될지, 저는 다음 분기라고 하지만 요번 분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부분은 없거든요. 요번 분기에 약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적인 게 나오면 공매도로 많이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옵션 현황을 봐도 지금 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, 이 전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예전 소파에 한참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거나 그럴 때하고의 옵션 상황보다는 전체 수량이 적거든요. 다만 비율은 풋보다는 콜이 많다. 그 부분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. 옵션 흐름도 보면 이번 주 만기 것도 지금 현재 6.5달러가, 근데 거래량은 지난주, 지지난주 한 1, 2주 정도에 걸쳐서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지금 6.5달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는 지금 6.5달러, 7달러 희망적으로 약간은 보는데, 아주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오늘 CPI, 내일 CPI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런 그 수치가 늘어나면서 또 변화가 있으면 또 한번 보여드리겠고요.
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소파의 안정성, 그래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비교해가지고 몇 가지 보여드렸었잖아요.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틀리풀에서도 지금 그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은행 중에 8위가 소파이로 지금 돼 있거든요. 그만큼 뭐 저뿐만이 아니라 기관에서도 까는 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좋게 보는 기관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금 일반적인 그 옵션 흐름, 제가 멤버십에서는 여러 가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옵션 흐름 많이 보여줘서 좀 익숙하실 텐데, 지금 옵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, OI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따지면은 지금 미결제 약정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잔고, 그 거래할 수 있는 잔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게 주가가 이렇게 풀려 있는 그 뭐 9억주, 10억주 이 그 주가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, 이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100주 단위로 한 계약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사람들이 팔았을 때 그 옵션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OI를 이거를 잔고라고 보셔도 돼요. 그러니까 11만 주를 거래할 수 있고, 그날 거래한 볼륨은 3천 계약이 거래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제가 이게 2025년 이제 그 월물이거든요. 3주차의 월물이 항상 만기가 되는데, 25년 그 거래량이 OI가 엄청 많아요. 이게 지금 제가 쭉 뒤에 이제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. 어쨌든 10달러에 11만 계약, 그 다음에 뭐 3만 5천 이런 것도 있고, 15달러에 15만 계약이나 있어요. 물론 지금 현재 주가인 7달러, 조금 그러니까 6.5달러 정도지만 7달러에 6만 8천 계약도 있고 이렇게. 근데 10만 계약이 이렇게 넘는 게 지금 현재, 과거에 아주 굉장히 활황기였을 때 가끔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요게 보면은 제가 세 번째, 그러니까 3분기 어닝이 좀 저는 괜찮을 거라서 옵션은 이쪽 거를 좀 사놨거든요. 현재는 뭐 마이너스인 상태인지 미실현 손실이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가져갈 건데, 요때만 해도 지금 11월만 해도, 그러니까 10월달 그 어닝 발표 이후 그 다음 거를 저는 산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요게 7달러, 14달러 요때가 이제 조금 OI가 좀 많고, 근데 그 전달인 10월달만 돼도 지금 13달러만 2만 계약 이렇게 조금 넘는 게 보여지죠. 그리고 현재, 지금의 현재를 보면, 현재는 당연히 이제 여기 7달러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많고, 8달러, 9달러가 좀 많죠. 근데 이게 과거에 예전에 좀 분위기 좋았을 때, 올 초에 그때 이뤄진 거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거래를 많이 하진 않아요. 지금 현재 거래량 제일 많은 거는 6.5달러. 그렇죠. 지금 현재 거래가 많으니까 이제 이게 좀 건너뛰어서 뒤에 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때 좀 장이 불리시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어떤가요?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죠. 원래는 그 옵션이라는 게 지금 당장 요번 주, 그러니까 12일 만기, 이건 19일 만기거든요. 월물만 제가 보여드린 거라서. 어쨌든 월물이 항상 좀 그 거래량이 좀 더 많아요. 주물보다. 일주일 만기보다는. 근데 지금 당장 그 월물, 요번 달 월물이 가장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간으로 뭐 10월달, 11월달 갈수록 좀 줄어들다가, 근데 새해 그 첫 번째 그 1월달 거는 좀 은행주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.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, 이게. 왜냐면 지금 제가 테슬라, 엔비디아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, 테슬라, 엔비디아 당연히 지금 만기, 요번 달 만기가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에 조금씩 다음 달이 좀 줄어들고, 다다음 달이 또 줄어들고, 점점 뒤로 갈수록 줄어들고, 1월 달 만기는 현재보다는 양이 적어요. 요번 지금보다. 근데 이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주들 몇 가지,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, 근데 어쨌든 1월 달에 거래가 좀 많아요. 근데 소파이 정도는 아니에요. 근데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은행주들 중에 대형주는 이렇지 않고요. 그러니까 소형주 중에 좀 이런 것, 중소형주 중에 이런 거 있는데, 소파이가 그 중에서도 압도적이에요. 내년 1월 달.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요번 그 10월 달 어닝, 그래서 11월 달 옵션을 조금 모으고, 이제 그 다른 그 옵션들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, 대부분의 근데 시참자들은 1월 달, 내년 1월이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소파이를 많이 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상황이니까,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제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거니까, 그 내용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